자, 그 다음에 로열티의 상호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공정성의 가치라는 건데요.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얻는 가치와 고객이 기업으로 얻는 가치가 일정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바탕이 돼야지만 공정하게 느낀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기업으로 얻는 가치가 크면 이만큼이 어떻게 되냐면은 훨씬 고객한테 높은 비용을 소유하고 있다, 높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할 필요는 또 없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충성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느 적정 수준에서 해주면 좋죠. 물론 우리 기업은 돈이 많어. 그럼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죠? 기업이라는 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열티는 다중성이라는 게 있죠. 뭐냐면, 저 고객은 우리 회사의 평생 고객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만의 고객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회사만의 고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전자제품은 LG야. 그러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LG야. 삼성이 없어. 다 LG만 사요. 삼성사 갖고 가면 혼나. 나는 LG 팬인데 왜 삼성사 갖고 왔어? 그러고 막 혼내요. LG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아직 그런 걸 못 느껴봤구나, 여러분들은요. 옛날 어른들은 벌써 한 30년 전 얘기죠. 그때는 한 집에 가면 LG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LG예요. 삼성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전제품은 다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에 완전히 목을 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 어른들은 이게 좋다 그러면 무조건 다 이게 좋은 거예요. 하도 뭐 이걸 들으니까 판단을 안 하셔. 무조건 브랜드로만 골라요. 이제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비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들이 막 올려놓죠. 이 제품은 뭐가 문제고 이 제품이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수시로 모든 고객들이 상품을 비교해서 자기 의견을 막 올려놓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를 얼마든지 획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는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우리 회사 무조건 고객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보면 이 회사 물건도 사고 이 회사 물건도 사죠. 물론 이 회사 100원 있다. 내가 전체를 구매하는 게 100원을 구매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에 70원, 이쪽에 30원 뭐 이렇게 구매를 하든지 하지, 이쪽에만 100원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은 요즘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열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행동적인 로열티가 있고 태도적인 로열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반복해서 구매하는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애착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적도 계속 좋고요. 행동적인 로열티도 좋고 감정적인 로열티도 좋고 그러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초우량 로열티를 갖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타성적 로열티와 잠재적 로열티, 그 다음에 비로열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심리적인 애착은 적은데 뭐 계속 내가 한번 구입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거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쪽은 구입할 마음은 좋은데 돈이 없어. 너무 비싸.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행동을 나타내주지 못해. 뭐 가격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못 해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전략을 취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략을 취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적인 로열티도 이제 단계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인지를 하게 되죠. 어떤 특정 서비스나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 이제 인지적 로열티가 높게 되겠죠. 그래야지만 감성적인 로열티가 생기게 되고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 충성도가 이제 나와야지만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반복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실제 구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로열티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 고객 그런다고 해서 충성 고객은 뭐 단계가 하나다 그게 아니고요. 충성 고객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충성 고객도 그 중에 행위적 고객까지 올라오면 우리가 충성 고객으로 이제 고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로열티를 그럼 어떻게 측정할까? 측정 도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미래에
너 물건 살래 안 살래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고객 만족 설문지 조사할 때 충성도도 같이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측정하고, 뭐 가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걸 막 물어보고 제일 마지막에 자, 이런 거 했는데 당신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회사 물건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뭐 한 달 안에 뭐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매우 그렇다, 아니다, 보통이다, 뭐 이렇게 해서 7점 척도로 또 5점 척도로 측정하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우리 회사의 고객들한테 쭉 돌립니다. 마케팅 조사가 이런 거죠. 그래서 만족도 조사하고 이런 충성도도 이제 설문 돌려서 조사해가지고 만족도하고 충성도하고 갭이 어느 정도 나는지랑 또 이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브랜드를 우리 회사 물건을 이제 조만간 구매하시겠습니까? 라는 걸로만 이제 충성도를 측정을 했는데 요즘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추천 의도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충성 고객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려는 의도가 강하죠. 그죠? 이 사람은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우리 영업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이제 충성 고객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재사용, 재구매만 보는 게 아니고 추천 의도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추천 의향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추천 의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반복 구매하고 이탈 방지가 되고,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이제 신규 고객 획득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좋은 기업에서는 전략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NPS라는 게 있습니다. Net Promoter Score라는 게 있는데 순추천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점 척도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계산을 우리가 그냥 평균 내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평균을 많이 내죠. 근데 평균 내는 게 아니고 NPS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NPS 지수는 어떻게 하냐면 이 0부터 6점까지의 고객은 이제 비추천 고객이고요. 실제로는 9번, 10번 어떻게 보면은 우리 1점에서 5점 척도로 치면 5점을 한 사람들 있죠. 이거는 1점에서 3점 척도, 뭐 10점 척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점에서 5점으로 하면은 1에서 3까지, 4는 중립 고객이고 5는 충성 고객이죠. 그걸 가지고 이 비율을 가지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이만큼의 고객 숫자와 이만큼의 고객 숫자를 뺀 고객의 숫자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분모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0부터 6까지의 비율분의 추천 고객의 비율을 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분모로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도 있고, 상대적인 퍼센트 아니면 마이너스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쭉 측정 시에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가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케팅 조사 파트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를 측정해서 설문 분석하고, 우리 지난 학기 때 통계학 시간에 배웠죠.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차이 검증도 하고 관계 검증도 하고, 그 관계 검증에서 이제 리그레션 같은 걸 이용해서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 간의 코절리티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 만족만 하면은 무조건 다 충성도로 올라간다, 우리 회사는. 그러면 만족도에 가장 큰 중요한 거니까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만족은 하는데 충성도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회사가. 사람들은 만족하는데 계속 구매를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원인을 파악해야죠. 그래서 설문지 만들 때는 원인에 대한 설문 문항과 만족도와 그 다음에 충성도, 요 세 가지 측면.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퀄리티, 프라이스, 뭐 컨비니언스, 아까 전에 세 가지만 봐도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까 전에 브랜드 이퀄리티라는 게 있죠. 그게 하나의 측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가치가 좋으냐? 가치 퀄리티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브랜드는 얼마지?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가치는 얼마지? 이 세 가지를 측정하고 이 세 가지 중에 만족도에 뭐가 영향을 미치고 충성도에 어떻게 영향을 오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의 커즐리티 연구를 하게 보게 되면 실제로 마케팅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해서 우리 회사는 가치 자산이 낮다. 그러면은 품질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그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그러면 브랜드 쪽을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관계 쪽이 약하다 그러면 관계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전체로 보면
우리 고객이 뭔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고 그 고객이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근데 그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고객 순자산 가치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 측면의 가치가 존재한다. 이 가치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 간에 고객 만족 간에 어떻게 뭐가 중요한 변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하게 되면 충성도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 전략이 취해지는 거죠. 고객을 어떻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우리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분은 우리 고객으로 할 것인지 뭐 아닌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고객 유지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객 창출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 패턴도 나올 수 있게 되고 그죠?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객 만족과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보는 관계도 있는데 실제로는 고객 만족한다 그래서 로열티가 똑같이 형성이 되지는 않죠. 기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안 하고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로 이제 고객 만족이 형성이 되면 이제 고객 로열티로 확장돼서 나간다라고 보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게 되죠.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객 만족도의 수준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객 로열티가 높아지는데 이게 각각의 산업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 게 나오는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경쟁 시장이고 이게 독과점 시장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전기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전이 마음에 안 들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뭐냐면 고객 만족도가 낮아도 고객 로열티는 증가해요. 왜?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죠. 내가 만족하든 안 하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열티라는 게 아까 전에 반복, 재구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로만 본다 그러면 만족도에 상관없이 로열티는 높아지는 거죠. 전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치고 전기 안 쓰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독과점 시장일 경우에는 고객 만족은 별로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 레스토랑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대안이 무지 많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무한 경쟁하는 그런 산업은 어떻게 돼요? 고객 만족도가 안만 높아도 방문 잘 안 해요. 내가 완전히 진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만이 주로 이제 방문을 어느 정도 하게 되죠. 고객 만족도의 수준에 따라서 로열티 수준이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거죠. 이 수준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은행, 병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위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독과점으로 갈수록 고객 만족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겠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객 만족이 로열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고객 만족과 로열티의 관계가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고객 만족하면 무조건 로열티로 이루어진다 라는 측면이 아니고 산업마다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건데 기존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패턴을 보이더라 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맥센스 하죠? 이해가 되죠? 그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오늘은 고객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고객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고객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이걸 잘 봐야 되고요. 또 고객의 여러 가지 패턴이 있었죠. 신규 잠재 고객, 그 다음에 잠재 고객부터 우리가 일반 고객, 핵심 고객, 일반 고객,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우리 잠재 고객, 신규 고객, 일반 고객, 핵심 고객, 그 다음에 탈퇴 고객,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의 고객들에 대한 패턴과 이런 것들을 쭉 봐왔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고객들을 우리가 자산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고객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한다. 세 가지의 자산 가치 평가를 하는데, 밸류에 대한 밸류 이퀄티, 그 다음에 브랜드 이퀄티,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에 관련된 자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고객의 가치가 형성이 되고 결국은 이 가치에 의해서 고객 만족이 형성이 되고 고객 만족이 형성이 되면 고객 충성도까지 연결이 된다. 이 관계에 있어서 커저리티,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충성도로 넘어오지는 않으니까
산업마다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코절리티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